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수원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배우면 그만큼 세상이 넓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강연 백도시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경험을 절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세 분의 강연자가 기다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 만나실 준비 지금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왼쪽을 볼, 그게 아니라요. 인물 모사의 달인 개그맨 정성호. 2007년 그는 8년 무명 생활 끝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어디에 올라가 있다가 그 거품이 빠지고 나면 허탈감이라는 게 대인기피증, 우울증. 그러니까 그걸 잊을 수 있는 게 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술에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또다시 찾아온 기회. 분장을 하고 임재범 씨의 노래를 하는 순간 노래 시작하자마자 끝났어요. 그 스태프들이 웃고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카메라가 막 이렇게 떨릴 정도로 많이 웃었던 거예요. 이걸로 가자. 그 후 찾아온 제2의 전성기. 그는 변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뭐 얼만큼 따라하느냐, 뭐 많이 따라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게 창조돼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모방을 넘어 창조로 개그맨 정성호 씨를 소개합니다. 가만히 있죠. 아니, 어디서 많이 뵌분 표정이에요? 아니, 국정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성훈의 백도씨 잘 보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표정까지도 이렇게 딱 똑같이 나오네요. 저 딱 진짜 뵙는 순간에 웃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뵀다 그랬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대모사를 잘하죠? 지금 성대모사 잘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한 몇 분이나 됩니까? 한 40명은 넘는 것 같아요. 네. 40명? 네네.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네. 그럼 몇 사람만 그냥 거기서 생각나는 거 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도씨 강의를 보십시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네. 타고났고요. 정성훈 씨 이렇게 보면 그냥 성대모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도 동작까지도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그 강연하실 주제가 보니까 10,000번의 법칙인데 성대모사 잘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0,000번이라는 숫자가요. 네. 그 10,000번을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10,000번의 법칙이라고 정했어요. 아마 그 우리 개그계에서도 제일 노력을 많이 하고 보이지 않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대표자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혼자 저쪽 가서 뭐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00번의 법칙이 과연 어떤 법칙인지 정성훈 씨 오늘 강연을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자, 나가주시죠. 일단 저를 검색해 보시면 주연아도 나오지만 임재범, 한석규, 이성균, 조용필, 박태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과 친분이 있느냐? 있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제가 그래 성대모사로 성공해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요.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번에 개그맨 시험이 있는데 개그맨 시험은 봐볼래? 예. 개그를 짭니다. 짜서 교수님한테 검사를 맡았어요. 재미없어. 또 막 짜서 가져갔어요.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참 서경석이랑 목소리가 비슷하구나. 시험 보기 당일날
그래서 그날 집에 가가지고 막 사전을 찾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사전을 찾았어요. 서경석 씨의 그 공부 잘했다는 그 느낌? 그걸 흉내를 내보자. 그래서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웃게 되면 아드레날린을 형성하고 감마와 베타세포가 생겨서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이런 거래요. 근데 붙었어요. 이게 하늘이 준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에 아싸 이젠 스타다. 어? 생긴 것도 이 정도. 말도 뭐 이 정도면 뭐 서경석 흉내는 아무도 안 내고 아 이젠 탄탄대로 스타가 되는구나. 나도 이휘재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휘재는 개뿔 아무도 안 씁니다. 아무도. 왜? 막상 보니까 땀도 많죠. 긴장하는 것 같죠. 대사도 잘 못하죠. 또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장기 중에 하나가 소리가 웅얼거리세요. 그래서 성호야, 예, 아버지, 뭐라 그러셨어요? 너도 그래, 임마? 뭐 이 정도니까. 그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8년이라는 무용 생활을 해요. 방송국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도 저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항상 보면은 어깨가 항상 이렇게 쳐져 있고 아이디어 있니? 예, 좀 재미없는 건데 좀 들어보실래요?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재미없는 걸 하지 마! 왜 재미없는 걸 해? 하지 마!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8년째 되는 해 방송국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정말. 성호야, 너 이 정도로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딴 일을 찾아봐라. 그게 너한테 갈 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진짜 이제 끝이구나.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국 내에서 저를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만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올해까지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먹고 잡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대모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성대모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뭐가 돼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음란서생이라는 한석규 씨의 영화를 흉내를 냈었어요. 제가 혼자 준비를 하면서. 그러다가 주연이하고 하도 안 짜져가지고 앉아있으면서 대기실에서 주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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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주연아를 짭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주연아를 하다가 은행에 갔는데, 정성호 씨, 돈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놓으면 이자가 안 붙어요. 저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안 갔던 자가 가지면 어깨가 이만해져요. 주연아, 사인 좀. 근데 좋은 게 오면 꼭 나쁜 게 찾아옵니다. 술 친구들이 다시 찾아와요. 공짜로 술도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서 슬럼프가 돼가는 걸 몰랐어요. 다운되고 있다. 그걸 몰랐어요. 술주정뱅이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쟤 주연아 했던 애 아니야? 에이, 요즘 뭐해? 화가 나요. 뭐야? 당신이 뭐야? 당신 PD야?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제 자신이 병을 앓게 돼요. 사람을 피하고 방송국에 가기도 싫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가 되는 말이 또 들려와요. 아, 저 사람 누구지? 뜨다가 말았던 사람이잖아. 술 친구를 버렸어요. 그때 당시엔. 왜? 마지막이니까. 뭐라도 버려야지 뭐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버렸어요. 그러다가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에 나와서 부활을 꿈꾸시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도 찾아오는 거예요. 임재범 씨의 나는 가수다를 패러디해서 코미디에서 한 번만 축하 무대를 하자. 정성호 씨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할게. 이제 못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장을 하고 나는 너의 영원한 저는요 주연아 이후에 친구가 없어.
빵 터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게 임재범의 정재범. 왜 사람들이 좋아했지? 얼굴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 안면모사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분들의 특성을 더 심하게 잡아요. 예를 들어서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제가 임창정 씨보다 더 불렀어요. 제가 심지어는 임창정 씨를 만났을 때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아, 예. 예, 제가 흉내, 아, 예. 여보세요, 나야. 되게 잘한다. 막 이러면서. 그걸 인정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날 술이 취해가지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보세요, 형님, 저기 가세요? 네. 여보세요. 그 다음날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또 해봐 질리게. 그러니까 제가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경석을 하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웃길 수 있을 때가 네 안녕하세요 화살코 서경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 얘기를 하니까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일단 한석규 씨의 그 부드러운 말투. 안녕하세요. 한석규예요. 참. 이게 바로 한석규 씨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수줍는 표정이거든요. 참. 참. 아시겠죠? 영화에서 항상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고명환 씨가 안녕철 씨가 하는 고명환 씨가 야 성호야 너 얼굴이 박근혜 대통령을 닮았어. 에이 형님 여자를 어떻게 닮아요. 야 진짜야 너 한번 가발 써봐. 그런데 진짜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그 사이트는 다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그분의 행동, 그 다음에 어떻게 말투를 하시는지 그걸 잡다 보니까 어깨에 이 팔에 손을 이렇게 좀 많이 잡으세요. 그리고 눈웃음을 항상 예쁘게, 그리고 많은 얘기를 안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그네입니다. 이렇게 끊기는 포인트를 잡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시사풍자 프로그램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어머니한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개 밥만 좀 따라가라. 개 좀 닮아봐라.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친구 한번 밥만 닮아보라니까 한번 닮아보자. 반항심에.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서 살았어요. 거의.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흉내를 낸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시험을 끝난 다음에 너 몇 개 틀렸니? 물어봤어요. 전 과목에서 중학교 때. 나 4개. 나 2개 틀렸는데.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던 거예요. 남을 따라하는데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평범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평범해요. 평범하기 때문에 눈에 트이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 제가 8년 동안 배운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전교 1등까지 가기가 그 사람 남 모르게 그 사람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단지 어떤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넘어서 있어요.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창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꼭 뭐가 되겠다, 뭐를 하고 싶다, 막연하잖아요. 롤 모델을 잡고요. 그 사람을 흉내를 내다 보면 그 흉내라는 건 그 사람의 노력은 요만큼 했으면 흉내를 내려면 이만큼을 해야 됩니다. 그게 10,000번이에요. 이 10,000번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평범한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떤 일을 하실 때 막연히 뭐 아무거나 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롤 모델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까지 10,000번의 노력을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 꼭 비우세요. 뭘 얻으려면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땀쟁이 그리고 너무 평범한 개그맨 정성호의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런 능력도 뛰어나고 워낙 타고난 재능도 있으신 데다가 또 피나는 노력과 참 연구를 하시는 우리 정성호 씨인데, 그리고 또 정성호 씨한테 누가 이 사람 성대모사를 다음에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부탁을 하면 무조건 한다고 그런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신인 때 죄송하지만 재미없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하지만 누가 뭐 할 수 있어? 네. 예,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쟤? 그래놓고 밤새 연구해서 가져가면요. 네.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씁니다.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누구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무조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밤새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죠. 그럼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성호 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천의 얼굴을 가진 우리 정성호 씨의 진짜 얼굴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이제 강연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버튼 다 잡고 계시네요.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정성호 씨의 10,000번의 법칙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저 사진에서는 땀을 그렇게 안 흘리네요. 자, 흘릴 때문에. 네, 흘린 거예요. 흘린 거예요.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97도. 아유, 잘 들었습니다.